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자, 오늘 재밌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은 혹시 미국의 보잉이 만든 보잉 737 여객기와 중국의 코맥이라는 회사가 만든 C919라는 여객기가 있다면 어떤 것을 타시겠습니까? 중국이 이제 세계 여객기 시장에서 보잉이 사라지고 중국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유럽의 에어버스와 함께 세계 민수용 여객기 시장을 양분했던 세계 최대 여객기 제조 전문업체 보잉이 빠르게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으며 다시는 복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황구15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즈가 2월 4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보잉의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보잉의 여객기 인도 실적은 2018년 대비 90% 감소했으며 올해도 연이은 발주 취소와 결함에 의한 컴플레인 등으로 미래가 대단히 어둡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보잉은 지난해만 발주 취소가 800대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인 영업 손실을 입고 있는데요. 이는 코로나에 따른 국제 여행 감소가 결정적이었지만 중국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은 보잉의 이 같은 시장 손실이 상품성 부족과 고객의 충성도 부족이라면서 에어버스 제품은 사용했던 고객이 다시 찾지만 보잉은 그렇지 않다. 그 보잉의 자리를 중국의 신형 여객기가 빠르게 차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주장한 신형 여객기란 코맥이 만든 중형 협동체 여객기 C919인데요. 중국 항공사 외에는 발주가 전혀 없고 에이비에이션 위크나 포브스 등 전문지들이 보잉이나 에어버스에게는 고민거리조차 못될 것이다 라는 혹평을 쏟아내는 이 여객기, 도대체 중국의 국뽕과 망상의 끝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생긴 건 그럴싸하게 생겼습니다. 2019년도에 첫 비행을 했고 지금 이제 중국 항공사에 이제 깔리고 있어요. 중국은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니까 중국 내부에 항공사들 많지 않습니까? 중국 북방항공, 남방항공 많던데 거기에 이제 의무적으로 이거 다 사라고 한 거죠. 또 중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국내선 여객 수요가 대단히 많겠죠. 그래서 중국은 그동안 프랑스에 가가지고도 프랑스에서 어마어마하게 이 에어버스 항공기를 쇼핑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에게 미국 대신 우리가 최고잖아 라는 그런 모양새도 하고 또 미국과도 정상회담을 할 때 역시 보잉의 여객기를 대량으로 사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 C919라는 이 비행기가 나옴으로 해서 사실은 보잉 737 계열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잉 737하고 컨셉이 똑같아요. 한 줄당 6명씩 앉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잉 737이라고 하는 거 타면 국내선이나 이런 거 저가항공 타면은 한 줄에 3명씩 중간에 복도 있고 3명씩 타는 바로 그런 항공기예요. 그리고 에어버스도 그런 게 있죠. A312 이런 거. 제가 이제 부산 김해공항과 서울 김포공항 왔다 갔다 할 때 에어버스나 또 이 보잉 737 많이 타는데 그것의 경쟁 기종입니다. 물론 지금 보잉의 대형 항공기나 이런 거하고는 경쟁 기종은 없고 이제 이걸 지금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전 세계 시장에서 보잉이 빠르게 퇴출될 것이고 에어버스는 남아 있을 것이고 이제는 에어버스와 이 코맥 2파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여기 한 10년 동안 개발해 왔다가 결국 엔진 때문에 개발을 못 하다가 미국의 GE가 지금 무역전쟁에 붙어서 바로 엔진 그 기술 이전을 못 해줬죠. 그래서 GE와 협력하고 한 스네크마 이 에어버스에 들어간 또 엔진이 있습니다. 라팔 전투기에 엔진 납품하는 그 스네크마사에서 이제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기술 이전을 해줘서 여기 엔진을 만들었고 그래서 엔진이 조금 늦게 만들어져서 예상보다 비행이 조금 늦어졌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같으면은 이 항공기를 내가 타겠다. 내가 지금 해외여행을 가는데 이 항공기야? 보잉이나 에어버스가 아니고 중국 제작한 여객기야? 저라면 저는 안 타겠습니다. 아니 차라면 승용차나 이런 거는 가다가 고장나면 서면 되죠. 근데 이거 고장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는. 비행기야말로 정말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운송수단인데 이거 저는 안 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항공운송보험료가 지금 이제 운항을 시작했는데 이게 다른 여객기에 비해서 기존의 여객기에 비해서 너무너무 폭등하고 있답니다. 당연히 폭등하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러면은 또 바꾸어 말하면은 만약에 A라는 항공사 뭐 실명을 말하면 만약에 대한항공에서 이 이객기를 수입을 했다. 저는 그럼 대한항공 안 탑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타는 그 노선에 언제 이 비행기가 투입될지 모르는데 불안해서 그거 타겠습니까? 이 비행기 수입 안 하는 항공사만 이용을 하죠. 그래서 지금이야 해외여행 코로나 때문에 전혀 갈 수 없지만 이 코로나 이전에 해외여행 같은 거 우리가 검색하면은 이제 항공료도 좀 싼 거 검색을 이렇게 다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보면은 중국, 남방항공, 동방항공 이런 것들이 어디 거쳐서 뭐 미국 가고 뭐 유럽 가고 이러면은 싸죠. 그럼 이런 거 사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는데 앞으로는 고민할 이유도 없겠습니다. 중국 항공사 타면 이런 거 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정말 과도하게 미국을 의식하고 비난하는 거 정말 웃기는 일인데 사실 보잉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보잉의 737 기종의 최신형이 성능 문제가 좀 많아서 컴플레인이 많이 걸리고 있죠. 그래서 어려운 건 맞고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취소되는데 자, 선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선업이 굉장히 어려웠죠. 뭐 지금도 어렵습니다만은 왜 어려웠냐? 중국이 이 화물선에서 워낙 저가로 치고 들어오니까 이 화물선 계열이 그냥 중국으로 다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LNG나 이런 어떤 그 고기술 집약적인 선박이나 플랜트 쪽으로 집중을 해왔었는데 이 중국 선박을 써보니까 싸다고 써봤는데 전 세계 이 화주들이 이거는 도저히 못 쓰겠다라고 해서 그냥 아예 이제 중국은 이 선박 시장에서 퇴출되는 수준에 갔죠. 그래서 시진핑이 중국 조선업을 지켜주기 위해서 야 군함이라도 다 만들어 해가지고 군함을 붕어빵 찍어내듯이 찍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다시 지금 우리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으로 다시 지금 화물선의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누가 타겠습니까? 배는 시동 꺼지면 그냥 표류하면 되는데 이건 시동 꺼지면 끝이죠. 그래서 중국은 웃기는 소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조금 더 황당한 소식인데요. 터키가 영국과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구매를 논의했으며 영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7만 톤급 항모를 독자 설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터키가 영국 해군이 두 척을 보유 중인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구매와 관련해 영국과 협의를 실시했으며 영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동급 대형 항공모함을 독자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미들 이스트 아이가 현지 시각 3일 터키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터키가 퀸 엘리자베스급 중고 또는 신조함 판매를 영국에게 요청했지만 영국이 난색을 표했다라며 현재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급 기술을 터키에 이전해 터키 독자 모델 항모를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당초 터키는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급을 기반으로 건조한 TCG 아나돌루함에 F-35B 전투기를 얹어 항공모함으로 운용하려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터키에 대한 F-35 판매를 금지하면서 아나돌루는 단순 상륙함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터키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을 직도입하거나 기술을 이전받아 터키 고유의 대형 항모를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는데요. 터키는 퀸 엘리자베스급 설계를 바탕으로 신규 항모를 건조하고 여기에 현재 개발 중인 TFX 국산 전투기의 함재형을 개발해 탑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터키의 항공모함은 퀸 엘리자베스와 유사한 스키점프대와 강제 착함 장치를 사용하는 스토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연 터키가 이런 항모를 건조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퀸 엘리자베스, 영국이 두 척을 만들었죠. 1번함은 퀸 엘리자베스, 2번함은 프린스 오브 웨일즈인데 이 2번함을 만들 때 영국 정치권에서는 우리가 지금 경제력이 너무 어려운데 이 2번함까지 항공모함을 두 척을 운영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이 2번함은 다른 데 팔자라고 해서 프랑스에게도 찔러보고 이제 뭐 이랬던 적이 있는데 프랑스는 안 산다 이제 이렇게 됐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터키가 그 영국에게 니들 그 2번함 우리한테 팔래? 라고 컨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영국 해군은 정치권에서는 돈 때문에 이제 팔자라고 하는데 영국 해군은 죽어도 못 판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국 해군은 안 판다. 또 특히 터키에 지금 무기 팔 수 없죠. 미국이 지금 터키를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회적으로 그냥 기술을 줄게 라고 해서 퀸 엘리자베스급의 설계 기술을 전수를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는 원래는 아나돌루라고 하는 27,000톤짜리 강습 상륙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기다 F-35B를 얹으려고 했는데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사오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완전히 그냥 갈라서서 F-35 지금 못 사게 됐죠. 그래서 그 F-35 지금 미국이 샀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그러면 이제 그 아나돌루함을 쓸 수 없으니까 그건 작으니까 그래서 TFX라고 하는 우리 KFX 같은 그런 터키 국산 전투기를 터키는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TFX를 함재기형으로 만들고 뭐 아무도 안 판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나돌라 같은 작은 항공모함에서는 TFX를 이륙시킬 수 없으니 이렇게 73,000톤짜리 큰 항공모함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터키가 그 정도 경제력이 되는지 또 정말로 TFX는 제대로 나올지 그게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그 TFX든 뭐든 엔진이나 이런 부품들이 다 서방제가 들어가야 될 텐데 무기 체계가 완성될 때까지 미국의 제재는 풀릴 것인지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터키의 지금 이 독자적인 항모 그리고 TFX를 항모 함재기로 만들자라고 하는 주장 이거 지구 반대편에 우리 아시아의 극동 또 이게 뭐 아시아의 근동 이 반대편의 아시아 대륙에서 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 들어보면 웃기죠. 야 TFX를 갖다가 지금 이거 만들어서 한다고? 우리가 지금 뭐 세미나에서 KFX 함재기를 만들자. 아직 KFX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다른 해외 전문가들이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